선물 투자는 무조건 비추. 저도 전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이 있다면 한 명이 잃는 게임이에요. 우리는 전체 경제의 파이가 커지는 윈윈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경제에 대한 관념, 투자에 대한 관념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하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거든요. 4월 18일 밤 9시입니다. 이때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빨리 모아나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담보대출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이제 워낙 많이 하시니까 테더 좀 빌려서 비트코인 더 사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고요. 선물 투자 당연히 저의 이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그때 금요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보고 다양한 이슈, 뉴스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 나누면서 우리 소통하자고요.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비트클럽에 어떤 분이 남겨주신 이 편지 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부터 비트코인만 모아온 비트 생초보 00개가 있으신가 봅니다. 두 자릿수가 있으신가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두 자릿수가 있으신 분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실 필요가 없을 텐데, 아무튼 문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이버서 코인 투자 자문회사 땡땡땡 앱을 깔고 비트코인 선물 투자하면 하락장에서도 손해보지 않는다면서 이런 거 위험한 거죠?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결국 이제 선물 투자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신 거죠? 이런 질문이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댓글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동안. 선물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소액으로 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그냥 뭐 재미로 이렇게 비트코인의 어떤 조금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하는 거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요, 일단 선물 투자는 무조건 비추.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무조건 제로섬입니다. 제로섬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이 있다면 한 명이 잃는 게임이에요. 왜? 선물은 항상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물에 투자를 하시면 그 즉시 누군가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잡으면 반대편에는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제가 숏을 잡으면 반대편에 롱을 잡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는 게 선물 투자예요. 만기가 있는 선물이라면 그 만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이겼냐 네가 이겼냐. 무기한 선물이라면 만기는 없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겼냐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네가 이겼냐. 이런 식의 투자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뭐든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곳에서 계속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그 원인은 저놈 때문이다. 내가 돈을 잃은 원인 제공자, 그 대상을 찾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셀트리온에 투자했다. 근데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저 나쁜 기관 투자자 놈들, 외국인 놈들, 셀트리온을 공매도를 일부러 쳐서 개미들을 희생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연대를 구성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각이 왜 잘못됐냐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사실 여기에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과 거의 적어도 지금과 유사한 영업이익을 내주고 매출은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 이 회사가 만드는 현금 흐름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이 정도 된다. 뭐 이거를 기준금리로 나눌 수도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땡겨와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희망, 더 이제 투기 과열, 이거는 너무 이렇게 밸류에이션만 하면은 너무 낮아. 이거는 충분히 이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지 못해. 그러니까 약간의 꿈과 희망이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PER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순이익,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훨씬 높게 형성되는, 그래서 PER이 몇 배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로섬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무조건 윈윈 게임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서 이 회사 가치가 오르면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이렇게 윈윈 게임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그냥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투자했으면은 사실 셀트리온은 여기서 빠지고
이것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 악의 존재들, 이것과 나의 대결로 바라보는 구도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상관없는 거예요. 5년도 못 보고 10년도 못 본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장기적인 가치 성장을 우린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반대편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거래소에서 오더북을 보면 매수 호가가 있고 매도 호가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만큼 누구는 팔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팩트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시가총액이 커지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롱을 잡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과는 기본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면 다른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도 같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윈윈이에요.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자산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부가가치의 생산력이 올라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는 윈윈 게임이란 말이에요. 경제는 제로섬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시킨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죽겠죠. 그 사업에서 그 분야에서 경쟁이 밀린 사람은 누군가는 도태돼 죽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로섬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윈윈이에요. 왜냐면 이 도태된 사람들도 결국 경쟁에서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그때 경쟁에서 밀린 이유를 파악해보고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도전해보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경제가 계속 건강하게 커져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은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위너는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결과적으로 윈윈 게임이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주식 투자도 잘하고 비트코인 투자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투자는 기본적으로 뭐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이 순간, 이 시점 쟤를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학적으로 이 선물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FC를 받으시면 그걸 보고 백훈종이는 지금 비트코인을 또 샀구나. 나도 한번 그러면 사볼까? 그래서 저와 함께 비트코인 이렇게 개수 모아나가실 분들은 계속 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봐주시고요. 저의 인사이트를 더 많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비트클럽 월 10,000원의 가격에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선물 투자라는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비즈니스 경제 인기글, 가상화폐 시세 전망 중심으로 비트코인 선물 투자 전략 세우는 법, 가상화폐 시세 전망,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코인 선물 투자. 자, 네이버에서 검색에 가장 상위에 걸리게 하려면 키워드 경쟁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코인 선물 투자라는 키워드를 잡은 제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문법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코인 선물 투자, 포인트 어쩌고저쩌고. 코인 선물 투자 방법, 비트코인 도미넌스 따라잡는 타이밍은 언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블로그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네이버 카페나 이렇게 블로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선물 거래소한테 레퍼럴 수익을 받으면서 이 거래소를 홍보해주는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한테 매월 한 1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을 받는 크리에이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1억 원 가지고 그냥 그 선물 거래소에서 실시간 트레이딩 하는 거를 방송을 해줍니다.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막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야, 1억 원어치 지금 몰빵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도 한 40배 빡 태워가지고 40배 레버리지면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떨어져도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2.5% 변동성은 충분히 우리가 늘 보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1억 원을 그냥 내가 거래소한테 받은 거니까.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크리에이터한테 홍보비로 줘도 이걸 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들이 더 많이 거래를 해주면 사실 거래소 수익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니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량의 금액을 태워서 유명 유튜버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렇게 홍보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저희 비트클럽에도 그렇고 선물 투자 어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결국 이런 걸 다 보시고 아마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고 유튜브에도 선물 투자 해가지고 돈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요즘은 이제 다 스마트해져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약간 미친 듯한 단기간에 큰 수익 벌려고 하는 투자를 하지 않고 약간 소소하게 소액으로 선물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뭐 이렇게 아마 접근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투자가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마통을 뚫었어요. 마통이 운이 좋아 뚫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통 한도가 한 3천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한 10만 원만 뺏었어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외식비, 지금 이제 월급을 다 써가지고 남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통 뚫은 거 10만 원만 빼가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썼어. 그래서 10만 원을 이제 다음 월급에서 갚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월급날이 돼가지고 갚을 이제 마통 계좌로 들어가 봤는데 100만 원을 쓴 거예요, 내가. 기억도 안 날걸요, 아마 어디다가 썼는지. 이 빚이라는 거는 중독돼요. 빚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린 컴퓨터가 아니에요. 자꾸 까먹는다고 내가 왜 지금 이 마통을 뚫었는지, 내가 10만 원을 왜 썼는지. 그래서 더 쓰게 되고 자꾸 거기 기대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선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해봐야지. 근데 거기서 땄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비트코인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늘려볼까? 이렇게 안 되리라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게 된다니까요. 한 번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한 번 시작하면은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중에 이 바이낸스나 아니면 기타 역외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 담보로 테더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더 사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물 투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를 맡겼다. 그래서 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맡겼다. 그래서 LTV 70%, 70만 원어치 USDT를 대출 받았다. 담보 대비 대출 금액이 작은 거죠. 70%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비트코인 추가로 더 산다. 그러면 이제 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70만 원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담보가 담보가 대출받은 테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30%의 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30%가 떨어지면 내 대출금과 담보 금액이 같아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청산 알림이 나갑니다. 마진콜이 나갑니다. 담보 더 넣어. 안 그러면 너 이거 청산된다? 이렇게 이제 거래소가 마진콜을 날리는 거죠. 30%의 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설마 30% 떨어지겠어? 단기간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최근까지 가격 흐름을 봐도. 근데 한두 달? 이렇게만 봐도 30% 충분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타를 잡는 거잖아요. 30% 정도 앞으로 한 달 동안엔 떨어질 일 없겠지. 그래서 비트코인 담보 잡고 테더 빌려서 비트코인 더 사서 요렇게 가져가 보자.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요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돌려받으면 된다. 이런 계산이겠지. 근데 안 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한 달 있다가 라는 그 계산 자체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흔들립니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네. 그러면 한 달만 더 가지고 있어 볼까? 안정적이네. 더 가지고 있어 볼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내 담보를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늘려서 대출 더 받고 비트코인 더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터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거 하다가 헤지펀드 매니저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 전문 헤지펀드 트레이더들, 이런 트레이더들도 이렇게 담보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더 사고 롤오버 하다가 결국 터지고 다 청산되는 일도 많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정말 이성적으로 잘 매니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경험까지만 딱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경험해보는 건 그래, 그럴 수 있다. 한 10만 원 막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에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딱 좋지. 그게 갑자기 금액이 커지고 이걸로 막 어떻게 더 비트코인 수익률을 내보려고 막 어떻게든 해보고 상승장을 막 이렇게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보면서 이때까지는 나는 비트코인 대출로 조금 더 비트코인 모은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비이성적인 인간의 특성상 욕심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똥볼을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경제의 파이가 커지는 윈윈 게임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경제에 대한 관념, 투자에 대한 관념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하자. 비트코인의 경제는 물론 비트코인 개수는 2100만 개로 한정적이지만 여기에 무한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자금이 들어온다고요. 어떤 자본이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냥 비트코인의 개수는 동일해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의 파이는 커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내가 비트코인을 사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 나의 영향을 받든 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든 이것 때문에 파이가 커지고 비트코인이라는 커뮤니티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윈윈이에요. 경제도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주식시장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투자서는 비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비트클럽에서 제가 이렇게 코인 선물 투자 아니면은 뭐 단타, 담보대출 조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드리고 건강한 마인드셋 심어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많이 올려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소액으로 매수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다른 길로 나가시지 않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빨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싫어합니다. 빨리빨리 뭔가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은 항상 실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반복된 어떤 태스크를 했을 때 빨리빨리가 좋은데, 우리는 지금 반복된 어떤 그런 기계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내 현생도 살고 투자도 해야 되고 가정도 살펴야 되고 또 내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꾸려나가야 될 때는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사실상 그래서 투자도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선물 투자 같은 거 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골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회하게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사실상 가장 느린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냥 꾸준하게 우리가 현생을 살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사회에 가치를 먼저 제공을 해야죠. 그 가치를 제공하는 걸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내가 그렇게 번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식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야지,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트윅을 좀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빨리 벗어나서 나는 저 골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순간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거든요. 4월 18일 밤 9시입니다. 이때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빨리 모아나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담보대출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이제 워낙 많이 하시니까 테더 좀 빌려서 비트코인 더 사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고요. 선물 투자 당연히 저의 이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그때 금요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보고 다양한 이슈, 뉴스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 나누면서 우리 소통하자고요.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